대통령은 인선을 두고 고심 중. 고심 중이란 얘기는 그간의 국정 운영의 스타일에 이번 인선으로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라는 대통령의 고민이기도 할 겁니다. 여당에서는 어떻게 한동훈 이후에 지도부를 꾸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스태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한 자리만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리를 꼽으시겠습니까? 대변인? 홍보수석? 글쎄요, 저는 비서실장을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비서실장 자리를 두고 대통령 고민이 깊은 게 아닐까요? 다양한 하마평에 이름을 올린 분들, 가장 주말 사이에 이름이 많이 거론된 분은 원희룡 전 장관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 비대위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이번 선거에서도 아슬아슬한 명승부를 펼쳤던 정진석 의원, 그리고 호남의 이정현 전 의원, 그리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장제원 의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인데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위쪽이 좀 더 많이 거론됐고요. 아래쪽은 좀 덜 거론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중에서도 원희룡, 정진석, 이 두 분이 좀 많이 더 거론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청와대에 계셨던 박성규 차관님,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물론이죠. 엄청 중요한 자리잖아요. 예. 대통령의 직원도 하고 그만큼 대통령과 신뢰관계도 있어야 되고 여론의 민감한 흐름을 촥 캐치해서 대통령에게 대통령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라고 좀 하고 청와대 이 수석 참모들을 이끄는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옆에서 보셨으니까 청와대 안에서 더 네. 잘했을 것 아니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뭐 공식적으로는 대통령 다음에 2인자 자리죠.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가 이제까지 기억되는 사람들 사실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림자이기도 하지만은 역할에 따라서 그냥 대통령의 의중을 수행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역할을 한 분들이 네.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자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만은 역할을 하기에 따라서 정말로 괜찮은 비서실장이었느냐, 역할을 했느냐, 아니면은 그냥 자리만 채웠느냐 하는 그런 냉정한 평가도 받아야 되는 자리가 그 자리인데, 지금 이제 비서실장 바꿔야 된다는 얘기 이미 이관섭 비서실장은 사의를 표명했고요. 예. 나오고 있고 지금 하마평 우리가 본 대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수순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 조금 신경 쓰이는 것은 이 비서실장 바꾸는 이 과정 자체가 선거에 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뭔가 그래도 달라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요식행위로서 바꾸는 것,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고 압도적인 패배죠. 야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준 그런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단계에서 인선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가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 비서실장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 고질적인 여당의 구조로 지적되던 것이, 잘못된 구조로 지적되던 것이 수직적인 당청 관계에 있었습니다. 당이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서 움직이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당은 그냥 거수기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수직적인 당청 관계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청와대 사이에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었죠. 그때 저는 이번 기회가 당청 관계, 수직적인 당청 관계를 수평적으로 선진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된다는 이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당의 적극적인 요구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번에 청와대가 패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청와대 요구하는 건 많을 거예요. 그거를 잘 전달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3년 임기 스무스하게 잘 넘겨야 돼요. 그 갈등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문제가 있죠. 대통령의 의중을 당에 잘 전달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도 잘 알고 청와대도 잘 알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죠. 삼박자군요. 그렇죠. 당도 잘 알고 청와대 일도 잘 알고 대통령과 신뢰관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마 정치인 출신들이 이름이 거명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일 거예요. 그래서 원희룡, 정진석 이 두 분이 가장 거론이 지금 유력하게 되고 있군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 대통령에게 쓴소리, 바른 말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오늘의 문제가 왔다고 하는 것. 쓴소리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 있는 아까 네. 대통령과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그 본인의 요인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존중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할 수 있는 공간, 활동할 수 있는 룸을 인정해주고 비서실장이 역할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대통령의 마음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어떤 인물을 갖다 놔도 비서실장은 그냥 그림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인적 쇄신은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고 비서실장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마음가짐 그리고 전체적인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후보군들을 포함해서 이런 역할에 대한 우선 강력한 자기 어떤 책임이 좀 필요한 단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박성규 전 대변인의 의견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또 가까이 보좌했던 김영주 의원님의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 하마평에 오른 인물분들 뭐 원희룡 후보랄지 아니면 정지석 의원이랄지 다 적임자로서 자질이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좀 누가 더 적합해 보이십니까? 우선은 뭐 대통령실에서 누구를 더 상수로 두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총리하고 비서실장 중에 거의 적임자로 먼저 찍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총리를 찍었다면 그 총리가 갖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는 비서실장일 필요가 있다. 그렇군요.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두 가지가 이제 뭐가 먼저 이제 정리돼 있느냐 하는 따라서 총리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고 뭐 내각을 대표하는 총리를 누구냐 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실을 또 대표할 수 있는 비서실장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총리보다 어쨌든 뭐 그동안의 모든 대통령이 총리한테 권한을 다 준다 했는데 실제로 그러지 못했거든요. 여전히 그런 문화라고 친다면 제일 중요한 분이 비서실장이에요. 아무래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도 비서실장이랑 많이 의논을 하셨죠. 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또 비서실장이 인사 권한을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죠. 인사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서실장의 무게가 더 중요한데 지금으로는 어쨌든 또 하나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이번 총선 이후에 쇄신책이라고 하는 면에서 대통령이 변하겠구나 혹은 변화했구나의 시그널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매우 안전된 총리를 한다면 비서실장을 조금 더 전향적인 분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인선이 늦어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비서실장의 원희룡 전 장관을 얘기하는데 원희룡 장관이 다 원만하고 다 좋죠. 의미 있는데 차기 대권 후보가 과연 쓴소리 할 수 있나.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또 걸린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이 사람도 역시 율사 출신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딱 걸립니다. 어쨌든 총리하고 맞짝했을 때 서로 다른 경력. 예컨대 이정현 의원이 훨씬 더 혹은 김한길 전 의원이 훨씬 더 지금 국면에서는 뭐 예를 들면 대통령하고 비슷한 총리를 임명했을 경우에는 그렇군요. 비서실장이 오히려 이정현 의원이 호남도 배려하고 호남 출신에 뭐 물론 저분도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지만 현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저는 봤을 때 모든 분들이 다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는 이 영역 밖에 있는 분도 모셔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예컨대 전에 우리 김유정 의원은 실제로 그 과거에 민주당에서 의원했고 뭐 이런 분들까지 하마평으로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과거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분이 김대중 대통령 때 김중건 비서실장, TK의 노태우 대통령 정무수석을 그리고 삼선 의원이었어요. 그 당시 그분을 비서실장 모시는 정도의 임팩트를 줘야만 된다 하는데 아마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호남 출신 혹은 야당 출신 인사도 괜찮다라는 추천. 자, 그래서였을까요? 원희룡 장관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분위기였으나 주말을 들어서면서부터 뭔가 대통령실에 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려사항, 남성 서울대법대 검찰 출신,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람은 참 좋은데 자칫 이런 것들이 쇄신의 의지가 좀 퇴색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개항을 맞대결,
협치보다 대결이냐라는 구도로 야당이 반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지점들이 고민점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이들로 후보군을 넓히고 있다라는 속도 조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어보면 또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앵커가 귀가 너무 얇나요? 원희룡 전 장관이 이천수 선수와 낙선 인사를 갖다가 이 소식을 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예.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너무 속상해 죽겠어, 정말. 힘내시고 다시 시작해야죠.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당대표도 됐습니다. 속상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진짜 너무 속상해. 힘내고 열심히 잘 살고 예예. 대한민국 계속 돌아가니까요. 예예. 오늘 뉴스에 보니까 저런 정책을 또 막겠다. 이게 더 힘든 일이죠, 그게. 아이고 섭섭해요. 마음이 변치 않으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장혁진 변호사님, 낙선 인사를 굉장히 선거 유세하듯이 열심히 원희룡 전 후보가 돌았어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총선은 여당이 참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전 장관, 원희룡 후보는 졌어도 이겼다라고 전 생각을 갖고 합니다. 도전했잖아요. 도전해가지고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잖아요. 원희룡 장관하고 개항을 하고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혈혈단신으로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시민들한테 낙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인정받을 정도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과연 비서실장감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비서는 그 자기가 그 쓰는 사람이 그 대통령이 편한 사람 쓰는 게 그게 비서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박선규 대변인님이 굉장히 잘하고 편하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선규 대변인을, 기자를 대변인으로 발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총리와 다르게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쓰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학도 후배고 검찰도 후배고 하지만 정치는 선배고, 더군다나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기에 어찌됐든지 간에 여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대선 주자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비서실장을 한다, 스텝으로 들어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그 후보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이제 본인의 문제일 것 같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야당에서는 직전에 야당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붙었던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한다? 그러면 또다시 야당하고 붙겠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이미지, 뉘앙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야당한테 어느 정도는 그 뭐라 그럴까 좀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비서는 본인이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희룡 그 후보가 굉장히 비서실장감으로 나와 같이 국정을 논하는 굉장히 그 유능한 사람이다. 유능한 사람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겠다라고 결심하시면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부분들을 지금과 같이 총선에서 이렇게 패배한 상황에서 고려할 상황이 있다. 그러면 또 다른 분을 갖다가 생각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모든 결정 권한은 대통령한테 귀속되는 거고, 그것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책임지고 타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대통령도 선거 이후에 이 선거 상황을 이번 인사에 받아들여서 무언가 국민들에게 일종의 감동이 되는 인사를 하고 싶다라는 의중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비서실장 설에 대해서 야당 입장 어떤지도 궁금한데 권칠승 의원이 한마디 했군요. 들어보시죠. 양평 고속도로 건으로 상당히 문제 있는 의사결정 또 발언을 하신 분인데,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좀 불통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크게 일조하신 분인데, 그런 분을 만약에 비서실장으로 임명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사들 그 면면을 보면 국민들의 기대나 국정 쇄신하겠다고 이야기한 대통령실의 발언의 기조와 맞지 않는 인물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일단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은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는 좀 별로다라고 지금 X표를 좀 쳤는데 박수민 전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원희룡 전 장관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화합형에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이번에 비서실장 인선이나 국무총리 인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과 불편한 동거를 시작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딱 집권 초기에 대통령실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이런 분들이 얘기가 나왔다면 뭐 일부에서 비판은 있을지언정 넘어갔을 수는 있어요. 뭐 처음엔 대통령의 뜻대로 맡겨보자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지금은 총선 참패를 하고 민심을 받들겠다고 인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중요한 게 뭐냐.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했던 사람 안 되는 거죠. 대통령실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온몸을 내던지고 강경한 발언을 했던 사람을 안 치는 건 결국 민심을 정면으로 오독하고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라고 했다면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 정도의 그러니까 그동안 대통령과 각을 세워왔던 그런 인물들을 등용해야 대통령의 사죄와 뭐 반성 이런 것들이 좀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시지.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 보면 대통령이 그냥 편하게 생각하거나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강경한 발언을 해왔던 사람들. 이런 분들을 등용한다고 얼마나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정말 이제 변화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은 결국에 민주당이 퇴짜 놓을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 우리 박 전 최고의 추천은 유승민 전 의원이었습니다.